비율이 양수인 경우에는 롱 포지션의 사람들이 숏 포지션 사람들한테 펀딩 피 그 수수료를 준다. 그리고 펀딩 피 비율이 음수 마이너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숏 포지션인 내가 숏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롱 포지션을 잡고 있는 사람한테 펀딩 피 그 수수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보기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화면에서 이 화면 첫째 화면에 여기가 이제 펀딩 피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캡처를 했고요. 이 부분을 캡처를 했을 때 제가 이제 그러니까 펀딩 피가 롱인 거랑 마이너스인 거랑 두 개를 이제 캡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롱인 펀딩 피 그럼 누구에게 줘야 될까요? 여기 지금 플러스라고 안 나와 있죠. 이거는 그냥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가 펀딩 피가 플러스인 거는 이 롱인 사람이 숏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펀딩 피 여기 마이너스라고 나와 있죠. 이 마이너스라고 펀딩 피가 나와 있는 건 마이너스인 너가 쇼, 포시, 쇼 포지션인 너가 롱에게 수수료를 줘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한테 주는 거, 플러스가 마이너스한테 주는 거, 플러스는 롱, 마이너스는 숏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내가 펀딩 피는 저는 되게 초보자일 때 펀딩 피를 제가 되게 많이 좀 중시했거든요. 그게 왠지 제가 이 코인을 구매해서 선물해서 이제 가지고 있을 경우에 펀딩 피를 내는 건 왠지 주차요금 같은 느낌이에요.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수수료 내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제가 시드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큰 수수료를 내진 않지만 왠지 막 그 수수료도 막 아깝게 느껴지는 거래할 때는 그래서 저는 좀 펀딩 피를 조금 꼭 많이 좀 참고해서 봤고요. 또 그 중강의를 들으면서 많이 했던 말씀들이 이렇게 펀딩 피를 참고하는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시드가 굉장히 늘었을 때 이런 거를 간과해서 습관화되지 않았을 때 놓치고 펀딩 피를 많이 이렇게 손실 보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펀딩 피 보는 그런 습관화를 들여야 된다라는 걸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습관화되기 위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제가 코인을 선택하고 이 펀딩 피는 지금 어떻게 되는가. 근데 그래서 이게 또 참고가 되잖아요. 얘가 지금 펀딩 피가 플러스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롱으로 잡은 포지션이 많구나. 이 펀딩 피가 마이너스야. 그럼, 지금 현재 마이너스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펀딩 피를 좀 많이 참고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펀딩 피를 제가 계산하는 거를 뭐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만약에 베팅한 금액이 100달러야. 근데 내가 레버리지를 10을 썼어. 그러면 선물 거래에서는 1000달러를 거래하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100달러지만 레버리지 10 써서 내가 1000달러인 것처럼 게임 머니를 가지고 베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팅 금액 곱하기 레버리지 곱하기 그러니까 펀딩 피 이게 바로 반대인 포지션들한테 내가 줘야 할 금액이에요. 설명을 하자면 여기 100달러 내가 100달러로 지금 현재 베팅을 했어. 근데 레버리지 내가 10 썼어. 그럼 레버리지 10을 곱해요. 그리고 현재 여기 위에 있는 0.0084의 퍼센트의 펀딩 피가 있어라고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0.0084%를 곱하게 돼요. 그 금액이 얼마냐면 달러로 치면 0.084라는 금액이 나와요. 근데 여기 지금 롱 포지션이었죠. 롱이 줘야 되는. 그래서 롱 포지션이 쇼 포지션한테 0.0084를 줘야 돼요. 제가 지금 현재 롱 포지션을 잡고 있으면 제 지갑에서 자동으로 0.084라는 금액이 나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금액을 작게 잡았고 이 펀딩비도 되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되게 낮은 편인데 이렇기 때문에 펀딩피 지금 체감이 이렇게 낮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돈 되게 많이 벌 거잖아요. 그래서 시드가 엄청 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베팅을 5천 달러를 해요. 그리고
제가 막 간도 엄청 커졌어요. 돈 많이 벌어서. 그래서 레버리지를 제가 막 20을 써요. 20 썼어요. 그런데 그 코인이 막 엄청 잘 오르고 내리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잠깐 들어갔다 오면 나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보니까 펀딩피도 막 2%예요. 펀딩피 2%인 거 종종 보시죠. 저는 현재는 들어가진 않지만 이제 예시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천 달러를 가지고 20%의 레버리지를 써서 2%의 펀딩피인 곳에 들어가요. 그러면 펀딩피를 얼마를 지불을 해야 되냐면 2,000달러를 지불을 하게 돼 있어요. 아까 제가 여기에 100달러 했고 펀딩피가 0.0084야 이런 거는 되게 뭐 펀딩피 0.084 뭐 적은데라고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시드가 늘고 레버리지를 어느 순간 만약에 써야 되는 순간이 있고 내가 만약에 펀딩피를 참고하지 않고 무작정 들어가서 2%에 되는 펀딩피에 코인을 들어갔을 경우 펀딩피 정산 시간에 잘못 걸리게 되면 2,000달러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적지 않은 돈이죠. 그러다 보니까 펀딩피가 이건 뭐 되게 극화한 제 예지만 이런 것들이 습관화돼 있지 않으면 실수로 펀딩피를 줄줄줄줄 세게 하는 상황이 오니까 내가 코인 거래를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습관처럼 펀딩피를 확인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처음에, 초보자일 때, 이런, 그냥, 그러니까 그런, 그냥 이런 기본적인 정리, 펀딩피는 뭔지, 아이솔레이티드는 뭔지, 롱이 뭔지, 숏이 뭔지, 이거를, 하루 종일 습득하려고 머리에 처음에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만약에 선물을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어쩌면 귀에 안 들어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한 번 들었을 때는 크로스, 아이솔레이티드, 바이롱, 뭐 펀딩피 이렇게 다 차근히 다 주문으로 들었는데도 집에 왔는데 기억나는 게 제대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거래를 하면서 습득이 되었고요. 그런 습득 과정에서 눌러보고 이게 뭔지 클릭 이 과정에서 머릿속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습득이 안 되고 아니면 지금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많이 선물을 하라고 권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선물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어, 업비트에서 현물 거래하시면서 어, 이제 조금 익숙해지니까 나 이제 선물 거래 해보고 싶어. 이거는 누구나 갖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그래도 설명을 해드리는 게 그리고 계속 듣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오늘 이제 이런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 또한 이거를 여러 차례 듣고 여러 번 클릭하면서 습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안 들려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다 보면은 그게 습득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선물 거래하는 데 있어서 어, 크게 어렵지 않은 단어들로만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뭐 여기에 탑로스 걸고 막 이런 여러 가지도 있어요. 근데 오늘 들어서 그런 것들이 다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간략하게 제가 이런 간단하게 쉽게 거래할 수 있을 정도의 클릭해서 거래할 수 있을 정도의 용어 정리를 오늘 이렇게 해드렸고요. 이렇게 제가 하면서 이렇게 정말 저 역시도 이게 뭔지 모르고 시작한 사람이에요. 제가 알고 FOC 왔던 건 아니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선물이 뭐예요? 라고 하고 들어왔었고 그렇게 들어와서 줌 강의로 이런 단어 용어 정리부터 차근히 다 듣고 클릭해보고 같이 메모하고 하면서 저 역시 그 밑에서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이 재미있어서, 2주 만에, 뭐, 3주 만에, 뭐, 88달러가 500달러를 만드는, 그리고 현재도 그때만큼 제가 열심히는 하고 있지 않지만, 현재도 지금은 얼마가 늘고 있는지 보진 않아요. 내 시드가 지금 얼마 늘고 있지 보지 않을 정도로 조금은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제 시드를 가지고 여전히 그러니까
많진 않지만 잘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고, 어, 그 수익 내는 과정들이 조금은 편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처럼 처음에 힘들게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 저는 이렇게 처음에 너무 어렵잖아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나도 모르겠고, 줌 듣고 덮으면 모르겠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들으시고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내일부터 그냥 들어가서 보시고 눌러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막 어색하게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 이렇게 계속 나는 어려울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 분명히 달라지시는 거 느껴지실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항상 아카데미를 갔었는데 너무 초보고 아는 게 없다 보니까 이 단어도 모르는데 아카데미를 갔는데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알아야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대전에서 서울까지 시간을 들여서 갔는데 질문조차 못하고 내려오는 게 시간도 아깝고 그분들을 놓치는 게 너무 아까워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카데미를 듣고 내려와서 일주일 동안 다음 아카데미를 갈 때 내가 적어도 질문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해놓자. 내가 모르는 걸 무조건 질문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일주일 동안 키우고 가자라고 해서 매주 일주일 아카데미를 듣고 내려와서 일주일은 질문하려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런 식으로 그냥 별거 아니지만 어느 부분에서 질문을 하게 될지 모르니 이렇게 좀 메모를 하자. 메모를 해서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그냥 물어보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내가 오늘 그때는 코인들의 이름도 뭐 귀에 그러니까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걸로 수익을 냈음에도 뭐 XRP가 뭐야? 그땐 리플인지도 몰라. 뭐 WOO 근데 다음번에 들어갈 때 저 코인이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노트에 필기를 해놓고 다시 들어가야 될 게 있으면 체크해서 다시 들어가고 이러려고 이제 처음엔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이걸 가지고 다시 재진입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걸 가지고 질문을 아카데미 가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이렇게 손으로 쓰려다 보니까 복사도 해야 되고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저는 또 어, 제 그 계정에다가 그냥, 이런 거, 이렇게 나는 이렇게 거래를 했다. 혼자 이렇게 끄적끄적. 너무 자세히 보이나요? 너무 이제 혼자, 나는 1억은 펀딩피에 들어갔고, 나는 이렇게 이 시간에 들어갔어. 이 포지션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했어. 이게 저 스스로한테 다시 보고 공부하려고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좀 고치려고 내지는 정리를 하니 다시 한번 공부가 되더라. 그래서 처음에는 귀찮았는데 이런 것들이 공부가 돼서 좀 점점점 좀 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들이. 그리고 현재는 이때보다는 정리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나름 또 익숙해졌나 봐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정리를 열심히 막 이렇게 지금 이때처럼 하고 있진 않지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선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업비트에서도 지금 막 시작하셔서 어려우신 분들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그러니까 뭐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모르시는 거 지금 저한테 들으신 것 중에서라도 어, 오늘 줌 강의에서도 모르시는 거 있으면 지금 메모 한번 해보세요. 제가 토요일 날 또 아카데미에서 이제 강의를 하러 가는데 그때 물어보시면 만나서 대화하면 더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메모해 놓으시고 나 이거 가서 물어봐야지. 근데 그 메모하고 물어봐야지 했는데 항상 저는 물어보기 전에 조금 해결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메모하면서 그런 것들이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모하면서 해결이 됐던 일들이 반 이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를 뭐 보여주라고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나한테 되게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때부터 이렇게 조금 정리를 했던 것 같고요. 지금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막 시작해서 뭔지 모르겠어 하셔도 이렇게 하나하나
코인의 이름도 써보시고 이게 뭔지 모르시면 손으로 그냥 색연필로 파란색은 이랬는데 빨간색은 이랬는데 스코어 차트도 손으로 그려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조금은 익숙해지고 거래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손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 보니 저 역시도 거래를 많이 했었고 그 과정에서 수익도 잘 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잘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뭐 이런 수익률을 뭐 너무 많이 내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익률이 지금은 너무 식상하잖아요. 보여드리기. 네, 저 역시도 식상한데 그냥 띄웁니다. 띄워서 보여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이 어 저는 사실 그냥 누구 이렇게 강의할 줄 모르고 강의를 제가 이렇게 하게 될지 모르고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트레이딩이 너무 재밌어서 편하게 트레이딩이 사실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되게 절박하신 분들도 저에게 말을 많이 걸어 오셨었고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단어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예요? 이러신 분들도 많으셨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은, 그래, 정리를 좀 해놓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리를 해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게 손쉽진 않아요. 뭔가 그냥 막 트레이딩 하는 게 쉬운데, 뭔가 이걸 자료를 만든다는 게 쉽진 않은데, 어, 내가 이거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내가 또 많이 느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이렇게 좀 PPT를 만드는 거에 조금 익숙해지고, 조금 취미처럼 좋아하게 되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저한테 이제 제가 혼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이제 본사에 간다던가 개인적으로 조금 연락 온다던가 이렇게 선물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한테 제가 들은 되게 똑같은 말들이에요. 근데 저 역시도 여기서 제가 느꼈던 감정들이 있어요. 선물 거래하고 나서 누구나, 나만이 아니에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감정. 시그널대로 샀어요. 근데 왜 나만 빨간불이에요? 뭐 이런 분들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손절하다 정말 내 인생도 손절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 그래서 어떡하지? 저분 걱정된다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만나면 저 청산당했어요. 근데 정말 저한테 말을 걸어와 주시고 저한테 물어봐 주신 분들 중에 청산 안 당하신 분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청산은 거의 한 번은 뭐 당하시지 않으셨을까, 청산을 당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래서 청산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청산을 당하고 정말 나 이제 리트리는 나의 길이 아니네. 나 이제 안 해. 이러신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가 되면 저 구독료 아까우니까 차트만 볼래요. 이제 저 선물 안 해요. 뭐 업비트도 하고 싶지 않아요. 어떡하지? 막 이러고 이제 제가 지켜보게 되죠. 그러면은 또 한 주가 지나면 한 주 동안 또 뭔가를 하셨나 봐요. 다들.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대로 했더니 조금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이제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변화가 돼요. 그리고 나서 또 한 주가 지나면 저도 이제 수익을 냅니다. 저도 인증샷 올릴 수 있어요. 이런 말들을 하세요. 근데 이게 그냥 써 놓은 게 아니고 저한테 말을 걸어주신 많은 분들이 정말, 정말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변화가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던 이유는 지금 여기서 듣고 계신 분 중에 어느 단계에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빨간 분만 현재는 보고 계신 분, 내지는, 아직까지 난 손절만 좀 당해봤다. 난 이제 청산까지 당해서 나는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어. 어느 멘탈에 와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런 그 멘탈의 흔들림을 겪으신 이후에 그거를 공부 삼아 다시 한번 내가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을 안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정해서 규칙을 나만의 원칙을 정해서 다시 도전 또 도전 다시 반복 또 반복을 했을 경우에 모두가 누구나 다시 했을 경우에 이젠 좀 되네. 이젠 좀 잘 되네요. 저도 이제 수익 봐요. 저 이제 인증샷 올릴 수 있어요. 라고 모두가 말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시는 걸 제 눈으로 봤다. 그리고 저 또한 이 감정을 가졌었고, 저도 여전히, 어, 이렇게 인증사를 올릴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에 말은 하지 말란 걸 해가지고 청산을 당했으니까 막 말을 못해요. 레버리지 쓰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써가지고 청산 당했어. 막 이런 거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말 못하고 꿍꿍꿍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괜찮아요. 그냥 그거를 발판 삼아 내가 잘못된 부분, 잘 하지 못한 부분들을 수정해 가면서 이렇게 교정해 가면서 그렇게 해서 한 달, 두 달, 그렇게 해서 실력이 늘고 그렇게 되다 보면 더욱더 탄탄해지고요. 그렇게 더욱 탄탄해지면 시드가 1억이 됐을 때, 저희 모두가 1억이 됐을 때 쉽게 들어가서 뭐 1%, 2%, 10% 쉽게 낼 수 있는 실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려서 다 아는 건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어느 분들은 저런 게 거였구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중강이가 항상 여러 가지로 있지만 항상 여러 번 들으시고 그거를 반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 역시도 이 정도 이제 뭐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있지만, 감히 이렇게 좀 지금 55명 들어와 계시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이 정도 저도 좀 손쉽게 트레이딩을 좀 하고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에 저 스스로도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매일매일 좀 중강의 해주시는 유민호 아이님한테도 늘 고맙고, 왜냐면 굉장히 많이 도움되잖아요, 정말. 그래서 저 역시도 정말 일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도,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이 많이 되기 위해서 토요일까지 조금 더 준비를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궁금하신 점 있으면 메모하셔서 쉬는 시간이든 언제든 많은 사람들한테 질문하세요. 질문하셔서 왜 안 알려줘? 나 모르는데 왜 안 알려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질문 열심히 소심해서 저 역시 소심해서 물어볼까 말까를 10번을 생각하고 막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더라도 꼭 물어보시고 토요일 날 오셔서 많이 많이 들으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질문도 올라와 있어요. 아, 그러신가요? 제가 볼까요? 네네네. 네, 네. 펀딩피 언제 계산되나요? 이거는 밑에 정명희 아연님께서 답변 주셨고요. 오전 9시, 오후 5시, 새벽 1시, 8시간마다 펀딩피가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시간마다 정산이 되니까 그 시간들을 좀 사실 펀딩피 계산이 되는 때에 굉장히 무빙이 심해요. 그래서 왜냐면은 그 펀딩피를 먹기 위해 들어가시는 분들도 펀딩피의 손실을 보지 않으려고 나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 시간에 무빙이 많기 때문에 사실 초보자들은 펀딩피 시간을 좀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시간이 오전 9시, 오후 5시, 새벽 1시 펀딩피 정산 시간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뭐가 있었을까요? 예, 윤세현 아이오님은 하신 지가 얼마 되셨어요, 트레이딩? 저는 지금 7월에 시작해서 7, 8, 이제 4개월 다 돼가는 것 같아요. 3개월 좀 넘었습니다. 언제부터 잘하게 됐어요? 처음부터 잘했습니다. 아, 지금 저는, 네네네, 네, 네. 말씀하세요. 저는, 좀 겁이 많아서 처음부터 줌 강의 같은 걸 좀 많이 들었었고요. 이런 기본 그 용어 정리부터 좀 열심히 들어서, 어, 청산을 좀 안 당한 편이고, 손절을 좀 많이 안 한 편이었었고, 현재는 좀 과감하게도 많이 해보고 하는 편이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네, 인주 공부하고 처음에 이제 시드 90달러 정도로 많이 늘렸잖아요. 네,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네, 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와, 90달러를 500달러 만들어서
현물로 보내고 또 90달러를 500달러 만들어서 현물로 보내고. 저는 현재 만약에 바이낸스에 그때 500달러를 만들어서 업비트로 보내서 그걸로 리플을 이제 매수를 했었고요. 바이낸스에 한 100달러 가지고 현재도 한 300달러 가까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100달러 위주로 했었고, 이제는 좀 시드를 바이낸스에도 선물로도 좀 시드를 늘려서 하려고 뭐 한 300에서 500달러로 유지하려고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시드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깎아먹는 일은 거의 잘 없었긴 해요. 좀 질척이는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네네. 해요, 제가. 그러니까 항상 시드가 이게 늘어나는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 지금 이제 한 달에서 두 달 되는 분들이 좀 많은데 네. 그분들이 아직도 좀 헤맨다는 얘기가 있어요. 또 잘하고 계신 분도 있고 네네. 그분들, 그러니까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한 달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네. 어, 정말 뭐 어느 어떻게 하면 부분에서, 잘하게 될까? 빨리. 네, 네, 그거. 빨리 어떻게 잘해야 되겠다. 근데 사실, 제가 강의할 때 늘 말씀드렸지만, 그 브리핑, 구이사님의 브리핑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꼭 같이 따라 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이사님이 만약에 오전에 지금 막 시작하신 분들은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면 리플만 가지고 바이낸스에서 만약에 선물을 안 하셔도 되지만 나는 선물할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이낸스에서 구이사님이 정해주시는 지지선, 저항선 이렇게 직접 같이 그 가치가 같이 해보고 같이 나가보고 이게 엄청 도움이 저는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초보자님들께서 만약에 나 무서워서 못하겠어 이렇다는 거는 시드를 더 전에 윤민아 아이님 말씀처럼 시드를 낮추시고요. 레버리지 안 쓰시면 돼요. 그러면 무섭지 않아요. 청산 당하시지 않으실 수 있고요. 만약에 그 거래에서 문제가 된 게 있으면 캡처해 오실 수 없다면 정말 연필로 써서라도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가져오셔야 그 부분이 수정이 되고 그러면서 늘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래서 하나 물어봐도 돼요? 네네. 그 선물에서 저는 레버리지를 2를 쓰고 있는데, 네네. 제가 이제 농을 걸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려가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빨간불이 켜지니까, 제가 그쵸. 롱이 있는데 숏으로 다시 바꿨어. 같이 하려고. 그때 하나가 없어져 버렸어. 그거 청산당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뭐 그러니까 어떤 롱과 거 숏이, 롱을 거셨잖아요. 네. 롱을 걸었는데 거기에서 뭐를 클릭하셨어요? 아니, 클릭을 안 하고 내가 네. 다시 거기에다가 숏을 걸었어요. 거기에다가 다시 숏을 거셨을까요? 네. 네, 아, 내가 예를 들어서 리플을 롱으로 걸었어요. 근데 네. 롱으로 걸었는데 올라가다가 제가 안 본 새에 계속 내려가니까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빨간불. 마이너스면 이거 다시 숏을 걸어야 되겠구나. 그러고 숏을 다시 걸었어요. 그랬더니 하나가 없어지는 거야. 숏이 롱이 그 전에 음, 걸었던 게. 정말 저는 경험을 안 해본 거라. 그러니까, 그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 네, 예를 들어서 롱으로 1,000원어치를 사놨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정리를 하시고 숏을 들어가면 깔끔하긴 한데 응, 그렇지 않고 1,000원을 산 상태에서 내가 숏을 1,000원을 샀다. 응. 그러면 그 1,000원어치 산 게 없어지는 거예요. 빵원. 롱도 없고 그러니까, 숏도 없고. 이럴 때는 아, 어떻게 난 숏을 들어가고 싶다. 1,000원어치. 네, 그러면은 2,000원어치를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은 롱으로 들어갔던 1,000원은 없어지고 숏에 1,000원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아, 그게 없어지는 깔끔하게 거 하고 맞죠? 싶으면 그러니까, 네, 네, 없어지는 게 없어지는 게 맞아요. 맞아요. 청산당한 게 아니라 없어지는 거예요, 응,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내가 롱에 1,000원을 걸었는데 내가 그걸 없애버리고 싶다. 정리를 하고 싶다. 팔고 싶다. 그러면 숏으로 1,000원을 걸어도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아이오님이 1,000원어치를 1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숏으로 2,000원어치를 10개를 걸면은
그게 1,000원어치 10개는 롱 거는 거는 없어지고 숏이 음, 남는 거죠. 근데 아, 금액이 그래. 숫자가 똑같아. 그러면 음, 똥돈에 대해서 0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영원. 예. 그럼 이제 음, 헷갈리면은 마켓 종료하고 숏으로 내가 1,000원어치만 들어가겠다 그러면 1,000원어치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숏이 음. 남아있죠. 차라리 그거를 손절을 하고 다시 들어가는 게 낫네요. 예, 헷갈리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헷갈리지 음, 않는다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1,000원어치가 남아있다 그러면 2,000원어치를 사면은 1,000원어치가 숏에 남아있는 거예요. 음, 내가 1,000원어치밖에 안 샀다 그러면 0이 되는 거고. 음. 음. 이해되시나요? 알았습니다. 네. 네. 자, 오늘 혹시 추가 질문 없으면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할 건데요. 이렇게 되면 되죠. 어, 잠깐만요. 이현경 님이 어떤 또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지? 0.5에서 1%만 수익 보고 나오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그 이상 수익이 나오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 보통은 0.5에서 1%만 수익 보고 나오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수익을 내나요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0.5에서 1%면 그냥 나오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네. 업비트 기준이긴 하지만 너무 왕초보, 그러니까 지금 이은경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기준은 그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0.5에서 1%면 너무 왕초보면 잘못 기다리다 보면 마이너스를 보니까 너무 욕심내지 말고 익숙해질 때까지는 0.5에서 1%만 수익 내고 나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언제부터 그럼 그 이상의 수익을 내냐라고 말씀 물으시면 이렇게 트레이딩을 계속 하시면서 내 승률이 정말 0.5%, 1%가 무조건 나와. 뭐, 지금 말씀하신 게 업비트인지 선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업비트든 선물이든 내 트레이딩이 정말 완성도가 높아지고, 트레이딩의 승률이 거의 90% 된다라고 할 때까지 좀 열심히 그 트레이딩을 하신 이후에 그 타점을 더 이렇게 기다리시면 되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0.5에서 1%만 보고 나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린 건 너무 초보인 거. 초보이신 분들에게 그렇게 손실 보지 말고 차라리 1%에 나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그거 여쭤보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어, 네, 그거 여쭤봤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충분히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진행해 드릴게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지나서, 무엇이냐, 그 시기에, 우리가 이제 오늘 선물의 기초를 가르쳐 드린 이유는 뭐 선물을 해서 레버리지를 많이 써서 수익을 많이 보라는 게 아니라요. 선물에서도 레버리지를 안 쓰는 게 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요즘 최근에 내려갈 때 많이 내려가요?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요? 내려갈 때 빨리 내려가고 많이 내려가죠. 그러면은, 어, 언제 수익이 훨씬 빨리 나냐면은 숏으로 들어갈 때가 수익이 훨씬 빨리 나요. 롱으로 들어갈 때보다. 그거 공감하시죠? 네, 최근에는. 네, 네. 최근 그래서 숏이라는 거는 빨리 짧은 시간 내에 수익이 난다 그래서 숏이고 롱은 롱타임 긴 시간이 지나야 수익이 난다 그래서 롱타임이에요. 그래서 롱은 항상 긴 시간이 필요하고 숏은 짧은 시간 내에 수익이 난다. 그래서 우리가 레버리지만 안 쓰면은 이거 훌륭하거든요. 정말 내려갈 때도 돈 번다. 대단한 메리트예요. 그래서 그 장점을 최대한 살리라는 거지. 어, 우리가 이걸 하여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롱과 숏을 양방향으로, 많이 먹자. 예, 그게 답이에요. 오늘 정말 지금 트레이딩 시작한 지 3,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로 설명한다는 거는 이 정도의 지식이 있다는 거는 정말 제대로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난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한 달밖에 안 된 분도 수익을 잘 내고 정말 잘 알아요. 지식도 많고.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초집중해서 빨리 배웠냐. 어떤 분들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강의할 정도로 잘해. 지식이 많아. 또 경험도 많아. 그렇게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한 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2달 정도 됐으면은 이제 다 강사해야 돼요. 예. 윤세현 의원님도 2달 안 됐는데도 강의했죠. 박미자님도 2달 안 됐는데도 강의했죠. 그 정도로 초집중, 정명희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 정도로 초집중해서 배우고 경험하고 배우고 경험하고 실습하고 연습. 그래서 진짜 많은 분들이 아직 2달, 석 달, 넉 달,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뭐 헤매고 있다. 그러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빨리 배우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맞나요, 윤세연 아이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진짜 오늘 너무 감사 많았고요. 고생 많았고요. 윤세연 아이님께 우리 한번 큰 박수 한번 마이크 켜고 네, 너무 고마웠다고 네, 큰 소리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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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인사하시면서 나가시면 돼요. 네,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윤세영 강사님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천천히 네. 제가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